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인수격에 있어서 취운, 즉 인수격의 경우 어떤 대운이 좋고 나쁜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취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 각각의 격의 경우 어떤 경우에 성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 합격이 되고 또 성중유패, 패중유성 이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인수격의 취운도 각각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인수격의 경우는 여기 보면은 8개의 유형으로 나눴죠. 그러나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인용 상식과 인수격이 상관이나 식신을 사용하는 경우 또 인수격이 식신이나 상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죠. 그래서 인수격에 있어서 대운을 살펴볼 때 7개의 유형으로 나눈다고 해도 되고요. 8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오늘은요. 인수격에 있어서 천간에 정관과 편관이 함께 투출이 된 경우의 시운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요, 인수격에 있어서 천간에 정관과 칠살, 즉 편관이 함께 투출되어 있는 경우, 그걸 인수격의 논점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잠깐 리뷰를 해보면요. 이렇게 인수격이 천간에 칠살과 정관, 여기도 인수격인데 정관과 칠살이 함께 투출이 된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 주는 것이 둘 중에 하나가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죠. 그걸 통제하는 것이죠. 통제하는 수단은 합으로서 통제를 하든 극으로서 통제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양일간이니까요. 양일간의 겁재는 양인이라고 그러죠. 양인으로 칠살을 합해서 통제를 하죠. 즉 칠살이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관만 남긴다. 그래서 합살 유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는 상관으로서 정관을 극해서 정관을 없애고 칠살을 남긴다. 그래서 재관 존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수격에 있어서 이렇게 정관과 칠살이 함께 천간에 투관된 경우 둘 중에 하나를 합을 하든지 극을 해서 하나를 제거해 주는 것이 즉 통제하면은 모두 귀격이 된다는 얘기죠. 이 두 사주에 대해서요. 설하고 선생은 둘 중에 하나를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하나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 그걸 청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는 을경합으로서 칠살을 통제해서 즉 칠살을 제거하죠. 칠살이 작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관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청한 상태가 되는 경우죠. 이게 칠살과 정관의 작용력은 정관의 본연의 역할은 크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일간의 목숨의 원천, 즉 양명지원이라고 그러죠.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비겁이 분탈해 가죠. 분탈해 가는 것을 정관이 비겁을 극함으로써 얘네들이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정관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역할은 일간이 올바르게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정관이요. 정관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편관이 있으면은 이게 정관도 편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편관은 이게 나의 지원인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키는 역할을 보다 편관은 나와 음양이 같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로 편관은 작용합니다.
따라서요, 정관도 편관과 함께 있으면은, 어, 편화돼서 나의 재성,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키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편화됐기 때문에. 칠살, 편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주면 여기처럼 정관을 지우고 칠살만 작용하게 하면은 상관으로서 대사를 하는 경우죠. 그럼으로써 일간의 의사나 능력으로서 권력을 얻어오는 상입니다. 예, 그렇게 칠살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청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두 사주에 대한 평을 보면요. 임철주 선생이 귀격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예, 설하고 선생이 보기에 두 사주는 이게 좋은 점, 이 귀함을 찾기가 조금 애매하다. 아름답고 묘함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인수가 강하고 일간도 강하면은 이게 식상으로 설계를 해줘야 인수격이 좋은데 식상이 안 보여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사주는 어, 이렇게 인수가 완전히 다 물로 다 포위돼 있죠. 섞글자나 물이니까요. 그래서 젖은 목이고 일간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토로서 상관으로서 극을 해야 되는데 얘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격이라고 임철주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지난 영상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 있어서 우운 대운이 어느 대운이 좋고 어느 대운이 나쁜가 그걸 공부를 해보면요. 예, 인수격에 있어서 정관과 칠살이 경쟁적으로 투출된 경우죠. 이렇게 그러면요. 대운은 여기 보면은 식신이나 상관 대운이 여기 식신이나 상관 대운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요. 인왕이나 신왕, 즉 인왕이면은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이롭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식상운도 좋고 비겁운 좋고 인성운 좋다는 거죠. 얘네들 셋은 좋고 얘네들 관살이나 재성운이 오면 안 좋다는 얘기죠. 재성운이 왜 안 좋느냐? 재생살을 하니까 안 좋아지는 경우죠. 또요. 관살운이 와도 이렇게 관살이 함께 투관이 돼서 일간을 힘들게 하는 게 문제인데 또 대운마저도 관살운이 오면은 즉 정관대운이나 평관대운이 오면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죠. 가뜩이나 이 정관과 칠살이 일간을 극해서 일간이 힘든 마당에 대운마저도 또 관살운이 오면은 더 힘들어지죠. 이건 자명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성운이나 관살운이 오면은 아, 곧바로 재앙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안 좋게 된다는 거죠. 이걸 유념하셔야죠. 이렇게 인수격에 있어서 정관과 편관이 천간에 함께 나와 있으면은 운은 이렇게 식상운이나 비거운이나 인성운은 길하고 관살운이나 재성운은 흉하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사주를 보면은 이 대운이 길한지 흉한지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예, 이에 대해서요, 설하고 선생의 의견을 보면요, 이것은 인성으로서 이렇게 인수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관이나 칠사를 화하기 때문에, 즉, 설기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인수격인데, 이게 천간에 관살이 함께 투관되면 인수격이니까 얘네들을 설한다는 거죠. 그걸 화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인수가 이 칠사를 화할 수 있는지, 설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이게. 예컨대 설기가 가능하면, 설계할 수 있는 경우는 인수격이 칠사를 사용하는데 예, 식상을 함께 차고 있는 경우와 같다. 이 경우죠. 이렇게 인수격인데 네, 이 경우 사축 합이고 또 사이에서 시장 간의 중기가 신금으로 아니 경금으로 투관돼서 이거를 상관격이라고 볼, 볼 것이냐 아니면 사축 합에 신금이 투해서 식신격이라고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을목의 생을 받았기 때문에 심유천 선생은 이거는 인수격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인수격인데 천간에 실살과 이렇게 식상이 함께 투관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인수격인데 천간에 칠살과 식상만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성이 평간을 설계해서 설계하고 또 식상을 극해주는 그래서 통관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네, 지난 영상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도 이게 보면은 기란우는 그러니까 이게 인투 관살에서 식상운, 비겁운, 인성운은 길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 경우도. 지난 영상에서 이미 공부를 한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주가 돌아가는 원리가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인성으로서 통관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화가 용신이라는 거죠. 이게 적천수 관법이죠. 적천수 관법. 이렇게 자평진전뿐만 아니라 적천수로도 알아놔야 사주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 심유천 선생이 합살 유관하는 사주와 재관에서 칠사를 남기는 사주 두 개를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보는 거죠, 여기서. 비록 이제 이 사주를 보는 경우죠. 을경을 합을 해서 이 칠살과 합을 해서 정관을 남긴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그러나 이 경우는 인성이 용신으로 되는 것은 이게 인성이니까 이제 여기 사수겠죠. 사수가 용신이 되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을경합을 해도 적천수식으로 보면 용신이 자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랬어요. 관살의 기를 이렇게 관살의 기를 관살의 기는 이렇게 수가 왕하죠. 자진합도하고. 그래서 이미 인성에 의해서 다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식상우는 식신이나 상관우는 일간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죠. 그래서요. 그 기세가 유통되고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식상운은 좋은 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아, 식상으로 이게 정관이나 칠사를 극제하는 하기 때문에 상관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요 인수격에 있어서 천간으로 정관과 칠살이 함께 투관이 됐는데 이때 식상운이 좋다고 그랬어요. 좋은 이유가 대부분 정관과 평관이 있으니까 식상으로서 얘네들을 강한 얘들을 상관, 대살, 식신, 제살 등 관살을 통제해줬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인수격이에요. 인수격.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면은 칠살이 관살이 함께 있고 인성이 왕하죠. 그리고 일간도 아, 여기 장생을 얻었죠. 또 여기서 장생을 얻었죠. 그리고 양인의 도움까지 받죠. 양인은 왕지를 깔고 있고요. 여기를 깔고 있죠. 그래서 이 양인도 막강해요. 그래서 인수격에 있어서 인수홍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면 이때는 식상으로서 기운을 설계해줘야 좋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식상이 칠살, 정관, 이 관살을 극했기 때문에
인성운, 식상운이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인수격이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되느냐, 합격이 되느냐, 그걸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상운은 좋고요. 야, 이게 신인이 왕지, 즉 비거운이나 인성운이 이 왕하면 좋다는 거죠. 이렇게 서라고 선생도 이렇게 왕하다는 표현을 왕어냐 강어냐 구분 없이 이렇게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언젠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왕한 것과 강한 거의 차이가 뭐냐? 그냥 구분 없이 사용해도 무방하다. 정확하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서라고 선생은 왕한 것은 원령을 얻었을 때 왕이냐 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강하다는 것은 비겁, 이게 인성이나 비겁으로 생을 도움을 얻으면은 강하다고 그러죠. 인성이 강하려면요, 또 다른 인성, 비거업의 도움을 얻든지, 관살의 생조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강하다는 표현을 하죠. 원령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걸 따지지 않고,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비거분이나 인성은 모두 이롭다. 그래서 결론은 서라고서, 임철주 선생이 얘기한 거와 또 동일하죠. 식상은 좋고, 비거부 좋고, 인성은 좋다. 얘네들 셋은 다 좋고, 관사론이나 재성운 얘들은 재앙에 따라서 흉하다. 예, 지금 그 결론은 동일해요. 그런데 식상운이 좋은 이유가 이 사주를 보면은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기 때문에, 즉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식상으로 설기시켜주면 좋다 그랬죠. 설기를 안 해주면은 기운이 정체돼서 자기도 왕이니까 기운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왕한 기운이 일간을 생존을 못 해주니까 기운이 정체돼 있는 거죠. 둘 다 왕한 경우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죠. 여기처럼 식상으로 설기를 하든 정관으로 일간을 극을 하든 아니면 재성으로 인성을 극을 하든 이미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이 사례를 보면은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기 때문에 식상이 식상으로 설기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얘네들이 좋은 거지. 얘네들이 관사를 극하기 때문에 얘들을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인수가 만약에 여기는 인성이 수가 천간으로 투간이 안 돼 있습니다만 천간으로 이렇게 투간이 돼 있으면은 관살운이 와도 괜찮다는 거죠. 여기 수 하나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금생수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살운이 크게 장애가 안 된다. 괜찮다. 아까 재앙이 있다고 그랬는데 재앙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천간에 인성이 투간됐는데 관살운은 상관없어요. 이제 상생을 하니까. 그런데 재성운이 왔다. 그러면 인성을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재앙이 따르는 거죠. 예, 그 얘기죠. 그래서요, 재우는 사용할 수가 없다. 흉하다. 그래서요, 이 사주의 경우 이렇게 무구술 대운 10년을 보면은 반드시 풍파가 있다.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 이게 재운이죠. 재운은 흉하다고 그랬죠. 재생사를 해주니까 안 좋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식상운이 좋죠. 병정화운이 좋아요. 신유운은 이게 이제 관살운이죠. 흉하죠. 재앙에 따르죠. 을은 비겁운 괜찮다고 그랬죠. 갑을 이때 비겁우니까 좋죠. 미는 재성운이죠. 재성운인데 이런 걸 볼 때 재성운은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재앙이 따른다. 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대운의 한 글자는 이 사주 8글자에 다 배속을 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 8글자에 배합한 것을 종합해서 희기, 즉 좋고 나쁜 것을 나쁜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 미운이 오면은 형태는 개성운이라 흉할 것 같으나 햄이 공합을 하죠. 그럼 목이 되는 거죠. 이게 비거분이 되는 거죠. 비거분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좋게 되는 겁니다. 무술운에서는 무운, 술운 모두 나쁜데. 이게 대운을 보는 방법이에요. 대운은 이렇게 길 흉을 보고 구체적인 사건, 사고는 유년, 우운을 함께 봐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요. 또 하나의 사주를 보면요. 여기는 이제 칠사를 이렇게 정관을 극해서 상관으로 정관을 극해서 없애버리고 칠사를 남기는 경우죠. 존사를 해서 이 사주를 보면은 병화가 근이 없어요. 무근이 있죠. 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하면은 생이라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 묘목이 이 다섯 개의 물속에 포위돼 있어요. 다 물속에. 그래서 이게 습한 목이라는 거죠. 목생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젖어가지고 잘 안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꽃이 없다.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평화가. 그리고요. 이게 극을 하려면은 기토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토가 역시 근이 없어요. 그래서 기토가 아주 미약하다. 미약한 기토가 어떻게 개수를 극할 수 있느냐, 극해서 통제할 수가 있느냐. 수로서, 토로서 이렇게 수가 다섯 글자나 되는데, 여기 보면은 수가 이렇게 충분지수라고 그랬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적천수의 그 식간론에서 나온 거죠. 평진전에서도 적천수의 식간론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록으로 삽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래서 소의 토가 수를 토국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이 토가 이게 토국수가 잘 안 된다. 땅에 다 쓸려 나가 떨어진다. 다 쓸려 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이 임수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적천수의 식간론 중에 임수를 뭐라고 적천수에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임수는 은하수와 통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큰 물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나 강이나 호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능히 경금을 설계할 수 있고 경금이 숙살직이거든. 그 숙살의 기운을 빼낸다는 거죠. 인출해서 숙살의 기운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강원고 그런 덕이 있다는 거죠. 숙살의 기운을 제거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임수는 엄청난 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흘러가고 싶은 대로 흐르지 막힘이 정체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임수의 기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임수가 통근을 하고 또 천간에 개수까지 투출이 돼 있다. 임수 입장에서는 통근이 되고 양인까지 투출이 되면은 하늘을 찌른다는 얘기죠. 하늘을 찌르고 땅을 다 그 휩쓸려 나가게 다 땅을 다 쓸어버린다. 홍수가 지면은 땅 뭐 이런 거 다 산사태로 그냥 땅을 다 그냥 휩쓸려 버리죠. 그런 기세라는 게죠. 이 경우도 천간에 임수가 이렇게 통근해서 개수가 투관이 됐어요. 그래서 임수가 통근 투계가 된 거죠. 그러면은 충천분지한다는 거죠. 이게 투관이 돼서 이게 다 각각 통근이 다 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모토나 기토로 그걸 하려고 그래도 오히려 얘네들이 다 쓸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적천수 원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토가 힘도 통분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충분지수 이게 엄청난 범람하고 있는 그 물을 토국수를 할 수 있겠느냐. 토국수를 못 온다. 그래서 아까 심 선생은 이 사주가 괜찮은 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가 좋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다녀. 그러면은 병화가 이게 관살에 종살이나 이게 종격으로 되지 않느냐. 병화는 이게 병화는 적전수 원문에 맹렬하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사납고 세차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이게 종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월에서 이렇게 인성을 얻었어요. 병화는 양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양으로서 식간 중에 가장 양다운 것이 가장 그 양의 성격이 강한 것이 병화죠. 그래서 양이고 강하기 때문에 강한 성질을 가져서 이게 종이 안 된다는 거죠. 종살이 되지 않고 또 인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종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인수로서 용신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묘목이 용신이 된다는 거죠. 이 적전수의 용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좋아하는 점은 이렇게 보면은 병인이나 정묘 20년 동안은 목화 대운이기 때문에 이때는 좋았다. 근데 여기 보면은 평진전 평주에 병인, 정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양간이기 때문에 대운이 순행을 하죠. 갑진 이렇게 이게 병인이 아니라 병오가 되어갔죠. 정묘가 아니라 정미가 돼야 됐죠. 아무튼요. 이런 경우 식상운이나 비거분이나 인성운이 오면 좋다고 그랬죠. 이게 약한데 여기 비거분이 오면 좋죠. 경운이 좋아요. 정미운도 화의 기운이니까 좋죠. 그리고요. 가분 이렇게 을운 다 인성운이 와서 좋죠. 또 사운도 비거분이 오니까 좋죠. 그런데 여기 진운이 오면은 식상운이죠. 식상운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무기토운은 무기토는 이렇게 극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사를 하는 운인데 도리어 이승에 진입을 한다. 이게 나쁘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불교 용어인데 불교에서 성문승, 영각승이라고 하죠. 이 승은 이제 수레죠.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수행하는 그 방법, 열반의 영역, 그 해탈의 영역으로 가기 위한 그때 탈 수 있는 수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문승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는 얘기고요. 영각승은 그 12개의 인연법이 있죠. 그것을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해탈이나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승에 하나 이제 그 보살승인가요? 그것까지 합쳐서 삼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설화고 선생이 얘기한 이승은 이런 불교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성문성, 영각성 뭐 괜찮은 거죠. 자기 수양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그 차안, 피안 할 때 이승이죠, 이승. 이승, 저승. 저승은 열반 해탈이 돼 있는. 이승은 아직 열반 해탈하지 못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 무기토 운이 오면은 안 좋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런 경우 인성격이 정관이나 칠사를 함께 천간으로 투관돼 있는 경우 식상은 좋고 비겁은 좋고 인성은 좋아요. 관사론이나 재성은 얘네들 두월은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 논리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식상운이니까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좋지 않다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살운이나 재성운을 보면은 보는 즉시 재앙이 나타난다. 이건 뭐 똑같죠. 얘네들 두론, 관살운이나 재성운은 이런 운이 오면은 대운에서 오면은 그 흉업 재앙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사주에서 이렇게 식상운이 오면은 자평진영 원문에 아까 길하다고 해놓고 또 서선생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 식상운이 길한 것은 이렇게 유통시키고 이게 식상으로 제사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유통을 시켜서 좋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보시라고 있거든요. 유통을 시켜서. 이 사주에서는 유통에 이렇게 이게 수의 기운, 관살의 기운이 목으로서 이 목 혼자, 묘목 혼자 이게 다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모자멸자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 묘목 입장에서 인성 입장에서 자기의 재성이죠. 재성으로서 얘네들을 극해해서 수가 약화되면은 그때는 수의 양이 적으니까 수의 기운을 묘목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받아들일 수가. 인성이 묘목인데 얘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성이 이 관살의 기운, 이 수를 다 흡수할 수가 없으니 얘가 임금이라면 자기가 극하는 것이 신하예요. 신하의 의지에서 생을 얻는다. 신하가 이렇게 식상, 토국수를 해가지고 그럼 얘들이 약화되니까 약화되면은 받아들일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걸 군내 신생이라고 했죠. 군내 신생이 되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무대운에 무가 강하게 왔느냐? 예, 무가 이게 신금을 깔고 와가지고 설을 당하죠. 그리고요, 이게 또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휴수된 상태예요. 퇴기예요, 퇴기. 진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토, 기토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약해서 얘네들이 예, 임수, 개수를 극을 해주면은 얘들이 수가 약화되니까 목 입장에서 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군내 신생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대운도 그렇고 이게 월령을 대비해서 보면은 이게 묘목이 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군내 신생이 안 되고 얘네들이 수를 극을 하면은 이게 얘들은 약하고 이 수는 왕이기 때문에 이게 왕자는 더 발동이 되는 경우죠. 세자는 뿌리가 뽑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왕신이 발동이 되면은 이게 유통이 잘 안 되니까 여력이 약하니까 이제 모두 병화를 극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아마 요 대운에 이 양반이 그 운명을 사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 진대운도 진은 이게 상관이지만 식신이죠. 식상운은 괜찮을 것 같지만 이런 걸 볼 때 원국에 자진을 합을 하죠. 수가 더 범람하죠. 근데 이런 때 사망할 수 있습니다. 초년이니까요. 요즘 같으면 뭐 어려서 잘 안 죽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때도 아마 이 양반이 많이 몸이 아팠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때는 이게 기토가 어느 정도 힘을 받죠. 그래서 아마 살아서 이런 때는 다 좋죠. 이게 다 비거군이나 인성운 이런 때는 다 좋아요. 그런 의미로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알으면은 적천수 논리와 자평진전 논리를 모두 알아야만 이 사주를 어, 이렇게 그 심유천 선생이 두 사주를 예를 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꼼꼼히 보면은 이 사주의 경우는 인수격이면은 인수가 원령이니까 힘이 이렇게 완전히 다섯 글자에 의해서 이게 포위당한 경우가 이런 경우는 희박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식상운이 오면은 길하다. 식상운 길하고 비겁운 인성운도 좋다. 그래서 식상운이 길한 이유를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이제 월령이 인수격이면은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경우 인수격인데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면은 식상으로 설계해주면 귀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식상운이 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식상운이 길한 것은 식상으로 얘네들을 관살을 하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이런 경우는 이 칠살의 여기 보면은 관살의 기운을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흘러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워낙 얘들이 강해서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무기토 운이 오면은 이게 토는 자기가 토국수 하려고 했다가 토가 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왕자가 이 수가 여기 충분지수라고 그랬죠. 하늘을 찌르고 뭐 산사태 날 정도로 물을 다 저 흙을 그 분쇄시켜 버리죠.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아마 이 대운을 넘기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여기 특히 신혼 같은 경우 보면 또 자진 합까지 하죠. 완전히 뭐 이때 아마 기육까지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아무리 그 자평진전 원문에서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아 이제 이 사주죠. 둘다 식상운은 좋다고 그래서 이 사주도 식상운이 좋을 것이다. 일단 무신운이 좋다. 특히 무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늘 자평진전 3권에서 얘기를 했죠. 사주의 배합을 봐야 된다. 배합과 순서를 봐야 된다. 이 경우는 인성이 전혀 통관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소생도 초창기에 이게 그럼 과연 이 사주에 있어서 심희천 선생하고 설화구 선생하고 견해가 다른데 이 무운에 설화구 선생은 안 좋다는 얘기고 임철초 선생 표현대로를 액면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좋다는 얘기인데 과연 누가 맞을까? 지금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어, 심유천 선생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일반론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요런 때 요런 걸 설명하려고 얘기를 한 거죠. 심 선생도 여기에 보면은 흉하다라는 걸 이게 자평진전을 오래 읽다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요. 소생 초창기에는 이게 하도 안 돼가지고 이거를 주역계로 바꿔봤어요. 과연 이 사주에서 무대운에 해당하는 때가 좋은지 나쁜지 주역계로 전환시켜놓고 보니 역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원인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게 오행은 이런 오행의 상생상극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흉한 건데 완전히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흉한 운을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결과가 비일비재해요. 이게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신이 안 들으면 남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해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그, 그 술사의 한마디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좋다고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인수격이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경우의 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